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강사 양미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마지막 회차였었죠. 3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요, 1회차, 2회차, 3회차 다 비슷비슷한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차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했을 땐 2018년도는 그렇게 크게 난이도 차이가 심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개 2의 x, y, z 성분을 x, y, z라고 할 때 다이버전스 2는 이라는 거죠. 다이버전스 계산할 수 있니?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벡터 물어본 거죠. 다이버전스 이다라는 건 나블라 도트 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나블라를 적으면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j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플러스 k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가 될 거고요. 얘랑 2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2x, i 플러스 2y, j 플러스 2z, k 라는 거죠. 그러면 나블라 도트는요. 내적은 뭐예요? 각 성분끼리 곱의 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y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z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하물며 이거를 잘 모른다라고 해도 나블라 계산을 모른다라고 해도 우리 다이버전스 생각을 해보면 이거 도트요. 도트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도트는 뭐예요? 내적이죠. 내적은 우리가 다른 말로 스칼라의 곱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땐 스칼라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번, 4번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칼라의 값이 나온 1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는 편미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성분에 맞춰서 1번이 정답이 되더라.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동심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5배로 증가시키면 정전 용량은 몇 배로 증가하는가? 라는 거. 그럼 얘는 정전 용량에 관한 문제인 거네요. 그래서 정전 용량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구도체 배우죠. 구도체의 정전 용량 C라는 애는 4파이 엡실론 R의 값인 거고요. 두 번째는 동심구도체 배웠죠. 동심구도체. 동심구도체 C라는 애는 B-A분의 4파이 입실론 AB라는 값이 되고요. 세 번째는 동축 케이블 배우죠. C라는 애는 ln A분의 B에 위에는 2파이 입실론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그 다음 배웠었던 게 평행왕복도체. C는 ln A분의 T에 2 떨어져 나가서 파이 입실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평행판 혹은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D분의 입실론 S. 이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얘는 물어본 게 동심구도체를 각각 n배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n이 각각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서 쓰면 n으로 묶으면요. n, b-a가 되는 거고 얘는 4파 입실론 n, a, n, b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으로 계산을 하면 얘는 결국엔 n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5배로 증가시키면 정전 용량은 똑같이 5배로 늘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좀 얘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좀 좋겠죠. 얘를 보시면 얘도 n배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ln na분의 nb분의 2파이 입실론 이렇게 되니까 n 약분돼서 얘는 뭐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 동심구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길이를 n배 시키면 정전 용량도 n배가 되지만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것까지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전류가 없을 때 경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경계 조건 생각을 하셔야죠. 뭐가 어디에서 같은지, 뭐가 어디에서 틀린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죠. ET의 D는 같다라고 해서 E는 전개는 T, 수평 방향이 같은데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전개, 자개와 자속 밀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얘는 자개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개 H1T와 H2T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전속 밀도가 n의 방향, 법선 방향으로 같으니까 자속 밀도도 법선 방향으로 같다라는 거. 이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본적인 식, 여기는 뮤가 되겠죠. 뮤 1분의 뮤 2는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의 값이 되더라.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뮤 1이랑 뮤 2가 있는데요. 뮤 1이 만약에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물어보는 게 세타 1, 세타 2. 그 다음에 E1, E2. 여기는 자개니까요. H를 쓸게요. 자속 밀도 B1, B2. 그래서 얘는 암기하실 때요. 방향을 가지고 암기하셔달라고 했어요. 얘가 크면 얘도 크고 얘는 반대고 얘는 그대로. 부동호 방향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유전율이 크면 큰 쪽으로 더 많이 굴절한다 라는 소린 거죠. 더 많이 굴절한다 라는 소린 거고요. 얘는 유전율이 뭐예요? 작은 쪽으로 자기력선이 모인다 라는 거죠. 다음에 얘는요. 얘는 자속 밀도잖아요. 유전율이 큰 쪽으로 자속 밀도가 더 몰린다라는 거죠. 자속선이 더 몰릴 거다라는 거.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자개 H의 접선 성분은 같다. 이거인 거고요. 자속 밀도 B의 법선 성분은 같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경계면에서의 자력선의 굴절이라는 거고요. 지금 네 번째 보시면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자성체거든요. 갑자기 전속 밀도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속 밀도가 틀린 거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각각에 맞춰서 그냥 이거 정리해서 여기에서 답 찾는 거니까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시면 도체나 반도체에 전류를 흘리고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하면 이루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하는 이 현상은 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홀 효과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핀치 효과라고 나와 있네요. 핀치 효과는 뭐냐면요. 직류 전압을 가했더니 로렌츠의 힘으로 의해 로렌츠의 힘은 뭐예요? 구심력, 원심력이 나오는 게 로렌츠인 거잖아요. 그 로렌츠의 힘에 의해 전류가 원통 중심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점점 수축해서 전류가 없어진다라는 게 핀치 효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볼타 효과. 볼타 효과는 접촉 전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그 양단간에 생기는 전이차와 직접 접촉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전이차는 같다라는 거. 그게 볼타 효과였었던 거고요. 앞전 효과는 뭐였어요? 결정체에 압력이나 혹은 인장력을 줬을 때 그 다음에 전기 분극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였었죠. 대신에 앞전 효과는 이것까지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예요? 종효과, 횡효과도 가끔 나온다라고 했었죠. 압력을 이렇게 줘요. 근데 전기 분극이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얘는 종효과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일어나요.
압력은 이런데 전기분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90도로. 이런 애들을 횡효과다라고 했었다. 이것까지. 앞전효과일 때는 이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5번 볼게요. 5번 판자석의 세기가 0.01 반지름이 5cm인 원형 자석판이 있다. 자석의 중심 축상 10cm인 점에서 자위의 세기는 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판자석. 판자석 보고 우리는 얘를 가지고 자기 이중층의 문제구나 라는 거. 이중층 전위 구하여라 라는 문제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얘는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층 자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그냥 식 외워버려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암기하시면 돼요. U라는 애는 4파이 뮤제로분의 P 오메가다 라는 거. 입체각이에요. 이때 저 오메가는. 그러면 지금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판자석이 지금 여기 판자석 P의 세기가 0.01이고요. 반지름이 5cm래요. 그럼 0.05인 거죠. 중심 축창에서 10cm, 그럼 0.1mm에 있는 이때의 자위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연결을 해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원뿔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원뿔에 입체각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4파이 뮤제로의 P에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거든요. 뒤에 정리해보면 2 뮤제로분의 P의 1 코사인 세타의 값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산할 수 있니? 라는 거거든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2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분의 지금 P는 0.01 이고요.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이 코사인 세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지니까 지금 얘분의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나눌 거니까요. 우리 단위를 어차피 계산기로 계산을 할 거니까 그냥 맞춰서 그냥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분의 얘니까요. 얘 분모는요. 0.1의 제곱 플러스 0.05의 제곱. 얘가 그때의 길이인 거고요. 그거분의 얘는 0.1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코사인의 세타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계산하면 420 암페어 턴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층 전위, 이식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식이나 이식 아무거나 오메가 넣은 거 기억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이걸로 암기를 해주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판자석 나온다라고 하면 이중층, 자기 이중층 혹은 앞에서 본다면 전기 이중층 이런 게 생각이 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는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에 6번 볼게요. 평면 도체 표면에서 D미터 거리에 있는 점전화 Q가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1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딱 봤더니 무한 원점 뭐예요? 이거 전기 영상법이구나. 전기 영상법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 맞춰서 좀 보면 구해볼까요? 여기 대지 무한평면이 있고요. A메타만큼 떨어진 곳에 영상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Q', 얘가 Q다라고 하잖아요. 영상전화 Q'이라는 애는 어떤 애였어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Q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했었죠.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니까 Q 곱하기 Q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그럼 얘를 가지고 보면 지금 R이라는 애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R은 2A가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2A 넣고 계산을 하면 16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분의 지금 Q 곱하기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Q의 제곱. 그래서 이때의 힘은 항상 흡입력이 발생됐다 라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대까지,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데 소비되는 1, 에너지. W는 F 곱하기 A라고 구해서 여기 A 땐 16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Q제곱이 답이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무한 원점까지 운반되는데 드는 힘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식잡기의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더라. 그래서 좀 전기형상법이 2018년도에는 많이 나와서요. 전기형상법이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유전율이 입실론 전개의 세기가 2인 유전체의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에너지면 줄 관련된 거 혹은 줄 퍼 메타 3승에 관련된 거 혹은 뉴턴 파 메타 제곱 힘에 관련된 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3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C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줄로 표현되는 거죠, 처음에. 그럼 C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CV제곱. 얘는 2분의 1 QV. 얘는 2C분의 Q제곱. 생긴 모양이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2분의 1 입실론 2제곱. 전개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2분의 1 ED. 얘는 2 입실론분의 D제곱. 전개 에너지나 변형력이나 똑같이 식은 그대로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물어본 게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얘 줄 퍼 메타 3승인데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식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맞춰서 찾아주시면 이거 물어본 거네요. 2분의 입실론 2제곱. 3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시찾기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다음에 8번 볼게요. 길이 Lm, 지름 Dm인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자화의 세기가 제인 경우 원통 양단의 전자극의 세기는 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보이는 게 자화의 세기다. 그러니까 얘에 대해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자화의 세기 일단 정의 생각해 볼까요? 얘는 뭐예요? 단위 면적당의 자극의 세기더라. 그래서 양변에 L 곱하면 최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라고 했죠. 최적분의 이때 M 곱하기 L은 쌍극자 모멘트. 대신에 일단 단위는요. 원래 정의가 단위 면적당의 자극의 세기니까 웨버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자화의 세기 J랑 자개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뮤제로 US-1 H는 B- 뮤제로 H가 되는 거고 얘는 B1- 뮤S분의 1.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까지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요. 전자극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 M 물어본 거지?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M이라는 값은 자화의 세기 J의 면적 X 곱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J 곱하기 면적은요. 지름이 D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름이 D니까 반지름은 2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파이 D제곱의 J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식 찾아보시면 4번에 있네요. 4번이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화의 세기 정의랑 그때 그 관계들 정도까지만 자화의 세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보시면 자기 인덕턴스 L1, L2와 상호 인덕턴스
M 사이의 결합 계수는 이라는 거. 그러면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생각나잖아요. 이거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 N1 이렇게 해서 N2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류만 흘렀을 때 여기에 생기는 자속이 여기에도 흘러가고 누설전류에도 흘러간다라는 거. 이 내용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맞춰서 하나씩 또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그냥 인덕턴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인덕턴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 L1이다라는 애는 L분의 뮤 S N 1의 제곱이겠죠. L1은 여기 코일에 의한 인덕턴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L2다라는 애는 L분의 뮤 S N2의 제곱이다 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할 게 뭐다? L1만 가지고 L2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L분의 뮤S로 고치면 N1 제곱분의 L1이니까 걔를 대입하면 N1분의 N2의 전체 제곱에 L1이 되더라 라는 거였었죠. 다음에 3번은요. 상호 인덕턴스도 구했어요. 이때 L분의 뮤 S N1, N2가 되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니까. 그럼 얘는 똑같이 L1으로 표현이 하면 N1분의 N2의 L1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했었던 게 이거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결합 계수요. 결합 계수 K 라는 애는 루트 L1, L2분의 M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K가 0이면 비결합 상태. K가 1이면 완전 결합 상태. 그래서 그 사이의 값을 갖는 게 K의 값이다 라는 거였죠. 그럼 여기에선 지금 그냥 이거 K의 값 물어본 거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니까 지금 3번이 되는 거죠. 인덕턴스 문제는 매년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각각의 값을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만 L1만 주어졌을 때는 L1이랑 각각의 회전수밖에 안 주어졌을 때는 이 방법으로 구해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같이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보도록 할게요. 진공 중에 선전압 밀도 로우 L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인 무한히 긴 직선상 선전하가 X축과 나란하고 Z는 2m인 점을 지나고 있다. 이 선전하에 의하여 반지름 5m인 원점에 중심을 둔 그 표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수는 약 몇인가? 라는 거. 그러면 우리 전기력 선수 생각하면 가우스의 정리 생각나는 거죠.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거든요. 사실 이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얘는 한 번 더 꼬아놨어요. 선전압 밀도다라고 해서. 그러면 선전압 밀도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선전압 밀도, 지금 여기서는 로우 L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냥 로우 L로 표현을 해본다면 얘는 총 전하량을 길이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Q로 식을 고치면 로우 L 곱하기 L이 돼요. 그래서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L 곱하기 L. 사실 여기까지만 주어졌어도 어렵진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선전압 밀도 로우 L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인 무한히 긴 직선상에 선전하가 나란하고 이렇게 X축과 나란한 애가 하나 있대요. 얘가 선전압 밀도고요. Z가 2인 점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2인 거죠. X, Y, Z, Y, Z, X라고 해야 여기에 각각 나란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반지름 5m. 그럼 여기에 반지름이 5m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이만 알면 되거든요. 이 값. 길이는 지금 이만큼이 길이가 되는 거네요.
이걸 통째로 지금 다는 못 구하지만 대신 이만큼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네요. 얘는요 어떻게 구해요? 루트 5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면 되는 거죠. 이만큼이 2, 이만큼이 5니까요. 계산을 하시면 루트 21이네요. 그럼 총 길이는 이게 두 개니까 2루트 21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로우 L이 6 곱하기 10의 8승 마이너스 8승이네요. 곱하기 L은 2루트 21 이거 계산을 하시면 6.2 곱하기 10의 4승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더라. 그래서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여기 이 L을 구하는 게 너무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이 L을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있겠구나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쪽으로만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대지면에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화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이라고 되어 있죠. 대지면, 보이세요? 대지면. 그럼 결국엔 대지와 관련된 문제, 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지는 생각해야 될 게 전기 영상법이라 그랬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전기 영상법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건 전기 영상법에서 점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선전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H메타만큼 떨어진 높이에 이렇게 얘가 존재한대요. 여기 길이가 H.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지금 뭐 안 줘줬으니까 그냥 플러스 람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반대로 똑같은 길이에 있는 여기에 반대에 영상전화가 또 생기겠죠. 영상선전화가, 선도체가. 그럼 여기 똑같이 H만큼에 벌어져 있고 마이너스 람다에 맞춰서 그 영상전화가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의 반지름을 A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똑같이 구했던 거 그거 그대로 구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전개의 세기 구하죠.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해요? 선도체잖아요. 선도체는 2파이 입실론 그냥 제로라고 할게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인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2개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때 R은 얼마예요? 이때 R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R은 여기 H, 여기 H 더하니까 2H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R은 2H 값을 대입을 해버리면 얘의 값은 2파이 입실론 H분의 람다의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전위 V 구해볼게요. 그럼 V는 원래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랄 적분할 거다. 전개를 선적분할 거야. 반대의 방향으로. 어디서? 무한대에서부터 P점까지. 끝에서부터 앞에까지거든요. 그럼 이때의 전위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이기 전체가 2H예요. 그럼 이만큼 2H에서 앞으로 가니까 2H-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점은 A만큼 더 가야 되니까 A. 그래서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파이 입실론 제로 H 마이너스 인테그랄 2H 마이너스 A분의 A에 2파이 입실론 제로 H분의 람다 DL 라는 거죠. 여기서는 L이 H게 되는 거죠. 변하는 게 H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면 H분의 1은 ln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계산을 해보면 얘는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의 ln 뒤에는 항상 짧은 길이분의 긴 길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분의 2h. 원래는 2h-a인데요. 이 2h에 비해 a는 너무 작은 값이어서 무시한다라고 해서 a분의 2h 그냥 저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v 구했으니까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게 c도 구할 수 있겠네요. c는
그냥 이거 떼고 역수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뭐 A분의 2H분의 2파이 입실론 제로.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음에 마지막 F 구하자 우리 힘. 힘은 어떻게 구해요? F는 Q이다 라는 식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이때 Q는 어떻게 구해요? 람다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람다는 전체를 L로 나눈 거니까 Q는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람다 곱하기 L 곱하기 2의 값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맞춰서 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람다 곱하기 일단 L이요. L은 무한이니까 얘는 단위 차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단위 차원으로 바꾸고요. 람다, 2 전개는 2파이 입실론의 R에 람다가 되는 거고요. 이때 R은 똑같이 2H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지금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에 2H 들어가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4파이 입실론 제로에 H의 람다의 제곱의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 그럼 얘는 지금 H분의 1에 비례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매우긴 선전화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힘을 물어봤거든요. 힘은 얘를 물어본 거네요. 2번 H에 대해서 반비례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식을 알고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전개 과정을 다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전개하는 게 뭐 중요하지도 않고요. 다만 결론적인 식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C도 뭐 어려우면 그냥 이건 얘 알면 되는 거니까요. 전개, 전이, 힘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선도체에 대한 전기 영상법인 거죠. 그래서 구분 져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 배웠었던 거는 뭐였어요? 구도체, 점전하였었던 거고요. 얘는 선도체였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 영상법 이렇게 두 가지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정전에너지, 전속밀도 및 유전상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굴절각이 큰 유전체는 비유전율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였어요? 아까 전에 경계면의 조건에서 얘기했듯이 입실론 1이랑 입실론 2가 두 개가 차이가 나서 입실론 1이 클 때 세타 1, 세타 2 E1, E2, D1, D2 이 세 가지로 나뉘더라. 그래서 얘는 방향 그대로 가고 얘는 꺾이고 얘는 그대로 가더라 라는 거였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굴절각 얘기니까 세타의 얘기인 거죠. 뭐예요? 유전체가 큰 쪽으로 많이 굴절한다. 굴절각이 크면 유전체도 큰 거죠. 같이 방향이 가요. 그러면 지금 1번은 맞는 거죠. 다음에 2번 볼게요. 동일 전속 밀도에서는 비유전율이 클수록 정전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럼 얘는 정전 에너지 생각해야 돼요. 정전 에너지 W는 뭐예요? 2분의 1 입실론 2제곱 2분의 1 2D 얘는 2 입실론분의 D제곱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동일 전속 밀도래요. 얘네요. 그러면 D가 같고 얘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클수록 작아지는 거 맞네요. 다음에 3번 동일 정전 에너지에서 입실론 R이 클수록 전속 밀도가 크다. 이번에는 뭐예요? 얘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W는 이 입실론분의 D제곱인데 얘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얘가 클수록 얘도 같이 커져야 얘가 일정한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비례관계 맞네요. 3번도 맞고요. 4번 전속은 매질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가 아니고 최소 에너지 분포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얘는 4번이 틀린 거. 다음에 13번 13번 볼게요. 제가 여기 번호를 잘못 써봤죠? 여기가 12번이었네요. 여기가 12번이고요.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보시면 시그마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뭐 입실론 R도 주어졌네요.
유전체에 교류 전압을 가할 때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알고 계셔야 되죠.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가 같아지는 이 주파수를 우리가 임계 주파수다 라고 한다고 앞에서 설명했을 때도, 이론적인 설명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임계 주파수를 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같다라고 놨으니까 그냥 이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이 전류는요. 뭐예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죠. 그래서 얘를 전개로 표현을 하면 입실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였었던 거죠. 그래서 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뭐예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J가 J오메가가 돼서 J오메가 입실론 2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다라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이 IC 전도 전류는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누내더라. 그래서 이때 이 전류는요. K, 이 S의 값이어서 S 약분돼서 얘는 K, 2의 값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럼 결국엔 얘랑 얘의 값이 같은 거죠. 오메가 입실론 2랑 K, 2 얘가 같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지금 주파수 F 물어보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일단 약분되고요. 주파수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오메가밖에 없죠. 얘 풀면 2파이 F 오메가 아니 입실론은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F는 어떻게 돼요? 2파이 오메가분의 K의 값이 되더라 라는 거.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숫자를 맞춰서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파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비유전율은 6이라고 주어지고요. K의 값은 1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3 곱하기 10의 9승.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더라.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이거였던 거죠. 임계주파수. 너 임계주파수 아니? 이거 두 개 같다라는 게 임계주파수인 거 아니? 라는 거. 그래서 임계주파수 구하는 식 이거. 그냥 만약에 암기하고 계셨다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을 때 이거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임계주파수 알고 있었어 라고 했으면 그냥 대입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 두 개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내면 됐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다음에 14번. 그 양이 증가함에 따라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또 인덕턴스인 거죠. 인덕턴스 크게는 솔레노이드라고 해서 이때 인덕턴스는 L분의 뮤S N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동축 케이블. 이제 다 암기하셨을 것 같아요. L이라는 N은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지고 그때 내부는 8파이 분의 뮤 플러스 얘는 2파이 분의 뮤 ln a분의 b였던 거고요. 세 번째는 평행 왕복 도체. 이때 l은 얘에서 2만 떼면 되는 거죠. 4파이 분의 뮤 플러스 파이 뮤분의 ln a분의 b. 이렇게 구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면 솔레노이드예요. 솔레노이드면 얘긴 한데요. 문제는 뭐래요? 무한장 솔레노이드래요. 그러면 길이가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얘가 문제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단위 길이당의 값으로 바꿔서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뮤s 스몰 n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됐었죠. 얘는 단위 길이당의 건선수예요. n이라는 애는 단위 길이당의 건선수. 이 값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철심 반경. 철심 반경은 뭐예요? 반지름은 면적을 바뀌는 거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 맞네요. 두 번째 철심의 길이. 철심의 길이가 아닌 거죠. 여기 없죠. 다음에 코일의 건수 여기에 있고요. 철심의 투자율. 투자율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무한장은 그냥 똑같지만 얘가 무한대니까 무한대 그대로 넣으면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얘를 단위 길이당으로 바꿨지. 그냥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번 볼게요. 단면적 S, 단위 길이당 권선수가 N0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차기 인덕터스는? 이거 물어본 거죠? 여기 그냥 N0만 들어간 거네요. 이식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더라. 다음에 16번 볼게요. 16번 보시면 비투자율 1000인 철심이 든 환상 솔레노이드 권수가 600회, 평균 반지름은 20cm, 철심의 단면적은 10제곱cm이다. 이 솔레노이드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철심 내의 자속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속, 파이라는 애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파이라는 애는 Rn분의 F. 그러니까 전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오메 법칙에 의해 R분의 V. 근데 이때의 V는 기자력으로 바뀌는 거니까 똑같이 간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때 이 RM은 μS분의 L이었고요. 얘는 IN의 값이다. 그래서 자속, 파이 자속은 L분의 μS NI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거였었죠, 자속.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맞춰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L이라는 애는 지금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0.1 분의 뮤예요. 그럼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비투자율 1000. 다음에 권수가 지금 600회네요. 그 다음에 평균 반지름이 S를 안 곱했네요. 면적을 먼저 곱할게요. S 면적 순서를 맞춰서 적어드리기 위해서 면적이 지금 위에서 보면 평균 반지름이 20이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면적이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권수 600회, 전류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값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식 알고 있냐 이거인 거거든요. 근데 얘를 파이는 이거다 이렇게 암기하시지 마시고요. 이 순서를 지켜서 암기를 해주셔야 기자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저항은 이렇게 되는 거다까지 암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순서대로 쭉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3개의 점 전화 Q1은 3쿨롱, Q2는 1쿨롱, Q3는 마이너스 3쿨롱. 점 P1은 1,0,0, P2는 2,0,0, P3는 3,0,0에 어떻게 놓으면 원점에서의 전개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가라는 거. 점전하거든요. 점전하 그냥 얘는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4파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거리에 대해서는 반비례, 제곱에 반비례 하는 거고요. 지금 전하량에 대해서는 비례를 해요. 그럼 전하량은 이게 전개가 크려면 어떻게 돼요? 전하량은 큰 게 좋은 거고 거리는 가까울수록 이 전개가 큰 거겠죠. 그럼 이것만 따지고 봤을 때 Q1이 3쿨롱이에요. 그럼 Q1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P1에 Q1을 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Q3 보면 걔도 3이거든요.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일 때는 감소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최대한 멀리 보내야 되는 거죠. 감소가 조금이라도 덜 되려면 최대한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에 P2에는 Q2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 P3에 Q3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얘는 뭐 문제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식에 대해서 맞춰서 넣어봐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8번 보도록 할게요. 18번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맥스웰 봤더니 맥스웰의 방정식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4개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주 나온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로테이션 H요. 얘는 어떻게 돼요? 전류 밀도 플러스 변이 전류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로테이션 E라는 애는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라고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가우스의 미분형 다이버전스 T는 로우. 네 번째 다이버전스 P는
0. 자개의 비회전성이다 라는 거였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요. 지금 1번에 보시면 자개의 회전은 전류 밀도와 같다라는 거. 자개의 회전은 전류 밀도와 같다. 이거인 거죠. 1번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2번 보시면 지금 3번 보면 얘를 찾아볼게요. 얘를 3번 보시면 전개의 회전은 자석 밀도의 시간적 감소율과 같다. 전개의 회전, 얘인 거죠. 로테이션. 이는 자석 밀도의 시간적 감소율과 같다. 얘가 3번에 의미하는 바고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단위 최적당 발산 전속수는 단위 최적당의 공간전환 밀도와 같다. 이 얘기인 거죠. 다음에 2번 보시면 자개는 발산하며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한다. 자개는 발산하지 않죠. 자개는 항상 자석은 N극이랑 S극이랑 항상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N극에서 들어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와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함께 존재해요.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기력선은 부전하에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끝난다. 뭐예요? 얘는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로 끝나야 돼.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죠. 1번이 틀린 거네요. 2번 보시면 단위 전하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예요? 가우스의 정리네요. 입실론 제로분의 Q개인데 지금 단위 전하량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 들어가서 입실론 제로분의 1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3번은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다음에 4번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며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개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네, 다음. 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20번. 유전율이 입실론인 N은 4 입실론 제로이고 투자율이 뮤제로인 비도전성 유전체의 전자파의 전개의 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라는 거. 그럼 얘는 뭐예요? 전개를 가지고 자개를 물어봤다. 아, 이거 전자계 문제인데 12점 문제인 거죠, 얘도.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건데 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는 일단 동이상이다라는 거 알고요. 중요한 식이 뭐였어요? 입실론 2는 루트 뮤 h 이 식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되네요. 자개의 색이 물어봤으니까 h는 루트 뮤분의 입실론 2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전율이 4 입실론 제로다라고 했고요. 밑에는 뮤 제로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2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뮤 제로분의 입실론 제로니까 얘는 120파이분의 1인 거죠. 120파이분의 1이고 루트 4는 2니까 2의 전개 2는요. 어떻게 봐요? 거기 2에 봤더니 z, t는요. ay 377 코사인 10의 9승 t 마이너스 베타 z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때의 값은 뭐예요? 여기 이 값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377 갖다 적으면 이때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대략적인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방향이 지금 얘가 y축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얘가 전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개는요. 90도의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돼야 얘랑 얘가 90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의 방향은 지금 여기가 Z축의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그때 여기 Y니까 여기가 Y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때 X의 방향은 마이너스 X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여긴 2고 방향은 마이너스 X인 거 찾아보시면 지금 2번의 정답인 거거든요. 얘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계산은 어렵진 않은데 이 방향 찾거나 이런 게 좀 까다로웠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뭐 우리가 풀었던 거 중에서 뭐 방금 풀었던 이 20번 문제나 17번 문제나 뭐 10번 아니면 5번 정도까지 문제는 그냥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거에 더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다른 어떤 시험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어려운 거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을 때 방식이 계속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 드렸어요. 그만큼 자기학은요. 반복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익는 걸 찍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내가 아직 식을 너무 잘 못 외웠다라고 했을 때는 계산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그 전에 식을 계속 꾸준히 보셔서 눈에 좀 익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